사연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40대 주부 목소리로 이걸 이성원 선생님이 40대 주부를 한다. 이건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건데. 우리 맥구라를 위해서 큰 결정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그 뭐야 그게?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계실 수험생을 위한 메꾸라. 그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줄 알로에 같은 두 분 교수님, 아로마양 같은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법의 신 이송원, 공법의 신 고상철 교수님과 메꾸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많이 기다리셨던 코너죠. 여기 사연 이슈, 여기 사연 이슈. 오늘 여러분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이송원 교수님의 저렴한 걸로 사연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40대 주부 목소리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40대 주부 목소리를 이걸 이성원 선생님이 40대 주부를 한다. 이건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말하기도 그렇고 본인이 하지도 않을 건데 우리 맥구라를 위해서 큰 결정해 주셨습니다. 자, 맥구라를 위해서 40대 주부 수험생 지금부터 사연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그 뭐야 그게? 40대 주부 수험생이면 주부가 안녕하세요. 목소리 걸걸하죠. 그러신 분 오케이. 이제 7월이고 시험까지는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한 거라 기본 이론부터 기출까지 착실하게 강의를 잘 따랐는데요. 돌아보니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강의만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건지 복습을 나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암기 사항이 부분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잠시 동안 강의 수강을 멈추고 혼자서 전 범위를 정리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진행되는 강의를 따라 계속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거의 한 70-80%가 똑같이 하는 생각일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남자 같으신 40대 주부 수험생들의 허스키 보이스의 여성 수험생이었습니다. 날이 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40대 주부 그 목소리는 다양하니까요. 자, 그러면 요 40대 주부 수험생 일단 뭐 사연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1월 달부터 진행되는 강의부터 시작해서 5, 6월 기출 강의까지는 좀 잘 따라왔는데 이 외운 게 좀 정리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기억이 좀 쪼개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7, 8월 달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 풀이를 따라가지 말고 진도를 잠깐 멈추고 다시 혼자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느냐. 강의 진행을 좀 멈추고 아니면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거의 우리 7, 8월 달에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건데 우리 이송원 교수님 어떤 진단,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강의하시려고? 여기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날아가다가 제가 날개를 접었어요. 날개를 접는 순간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죠, 추락. 그러면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계속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혼자 한다는 것은 점수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먼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계속 같이 날개짓을 하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저희와 함께 가셔야지 혼자 정리를 한다. 근데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지금 혼자 정리하면서 부분 쪼개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혼자서 퍼즐을 맞출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 맞추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직도 힘드시니까 이제 7월, 8월, 9월 달 마무리 3개월 정도를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아마 이분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 정도면 어림잡아서 자녀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되죠. 그러면 혼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많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강제라도 저희 진도를 따라오시는 게 그게 아마 가장 학습하는 방법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분 쪼개져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기에는 쪼개져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따라오고 계시는데 본인이 불안해서
내가 지금 이거는 알고 이거는 모르고 이거는 알고 이거는 모르고 본인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문제를 풀면서 그게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8월에 문제를 안 풀고 이론 정리를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해보겠다. 그럼 그 스스로 이론을 2달 동안 저희가 2개월 동안 했던 걸 못 따라오세요. 사실은. 그러면 9월 달에 가면 많은 분들이 중개사 시험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아직 퍼즐이 완성이 안 됐더라도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한 퍼즐 한 퍼즐 이렇게 맞춰가시는 게 아마 그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분한테 같이 가는 게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게 지금 성적보다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고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어떤 효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드리려면 이분은 지금부터 6개월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퍼즐이 이제 퍼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안 뭉친 거잖아. 그럼 저는 1일 특강 같은 거 있죠.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를 한 번에서 2번 정도 반복하면 그동안 이게 흩어져 있던 게 한 번 하루에 돌려야 되지. 이걸 3일에 2시간씩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루를 딱 날 잡아서 특히 공법 같은 경우는 비교 특강이라는 게 여러 개 법에서 나왔는데 얘랑 비슷하니까 한꺼번에 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이게 헷갈렸던 게 좀 약간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특강을 한 번 정도 보시면 이분 입장에서는 좀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분이 약간 상태가 이러니까 제 어떤 뭐라고 하지 처방전은 1일 특강 하루를 날 잡아서 빨리 한 바퀴 돌려서 전체적인 거 빨리 돌리는 게 도움이 제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완성된 상태로 시험을 치지 않거든요.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을 쳐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완성된 상태로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완성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고 두 번째는 완성을 안 해도 되는 시험이에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9월달 우리가 이런 수험생들을 합격을 시키는 게 저희 일이고요. 특히 9월달, 10월달까지 가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해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갖다가 일일 특강, 족집게 백선, 그다음에 동의원 모의고사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주입하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아주 그런 교육 과정이 뒤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시다가 7월달, 8월달 요 과정을 좀 놓쳐버리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지로라도 공부를 했던 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패턴에 이렇게 흐름에 못 섞이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8, 90%의 대부분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월달까지도 저희랑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만큼 해내신 거거든요. 아니면 진작에 그 전에 4월달, 5월달에 나름대로 또 당부를 강구하셨다면 또 탈락이 됐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단을 내리자면 제가 이렇게 강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 같으면 끝까지 한번 믿고 끝까지 같이 한번 호흡을 하면서 마무리해 가는 것을 저도 감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혼자 정리할 시간을 2달씩, 1달씩 이렇게 갖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3일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정리. 혹시 너무 특정 과목이 너무 안 나와.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공부한다. 그럼 특강하고 한 이틀 복습한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저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기출은 몇 회독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있으시다면 기출은 몇 회독?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암기가 되잖아. 여러 번 보다 보면은. 해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문 분석이 중요하죠. 지문 분석이. 네. 확실하게 약하게. 이게 한 줄을 보더라도 그 한 줄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앞쪽에서 지문이 출제될 수 있는데 또 다음번에는 뒤쪽 그 지문 중에서 앞쪽하고 뒤쪽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수험생 같은 경우는 항상 기출 문제보다는 기출 지문을 항상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공법도 똑같나요? 지문이 더 중요한가요? 네. 공법은 근데 기출됐던 문제가 또 출제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중복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평균 24개 정도인데 16개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이거 오늘 내가 기출문제를 열심히 했는데 틀리라고 한 문제를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아. 그건 선생님이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저 기출문제 강의할 때
솔직히 저는 이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왜 나온지는 알고는 가시고 이 지문 때문에 보는 겁니다. 하고 좀 버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 다시 보지 마시라고 해서 이 지문만 체크해드리고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갖고 계속 머리를 싸봤자 그다음에 안 나올 게 뻔하게 내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공법은 기출문제만 막 달달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그래서 시험을 만든 거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맞춘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뭐 다 맞추겠다 해서 기출문제를 3회독 5회독 한다?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기출 지문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지문 같고 분석을 본인들이 좀 하시는 게 좋고 원 포인트로. 아니 근데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기출 문제를 출력해 가지고 지문을 한 줄 한 줄씩을 본인이 읽으시면서 거기서 중요한 체크할 사항들을 찾아내시면 그게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코너입니다. 다음 코너. 구라가 대신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결정 장애 있으신 분들. 그렇죠. 우유부단하신 수험생들 제가 대신 결정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저희 결정을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맥구라가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지문입니다. 지금 바로 공부를 시작한다면 공법 먼저 세법 먼저 하나 둘 셋. 공법. 공법. 두 분 다 공법. 다 달라질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공인 중에서 합격 후에 추천하는 강의는 토지 VIP vs 실무세법. 토지 VIP 실무세법. 합격 후에 추천하는 한 개만 듣는다면 하나 둘 셋. 실무세법. 세법. 오, 둘 다 세법이시구나. 오, 오케이. 비슷하네 나랑. 둘이 약간 서로 밀어주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형이야. 아, 그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범위 골고루 공부하기 vs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그러니까 전범위 아니면 집중. 하나, 둘, 셋. 집중. 아오, 집중이요. 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강생한테 듣고 싶은 말, 좀 더 듣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술술 풀려요, 교수님. 두 번째, 이해가 너무 쏙쏙 잘 돼요. 하나, 둘, 셋. 술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다 똑같았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똑같이 수험생에게 듣고 싶은 말입니다. 수험생에게 듣고 싶은 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존경합니다. vs 잘생겼어요. 자, 하나, 둘, 셋. 잘생겼어요. 달라요. 처음으로 달라졌어. 존경합니다. 잘생겼어요. 오케이. 첫 번째 질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를 먼저 시작한다면 공법 먼저, 세법 먼저, 두 번 다 공법 먼저라고 하셨는데 네. 이유는 이 양이 많다 보니까 뒤에 가서 하게 되면 쫓기거든요. 쫓긴다. 공법은 좀 빨리 매도 먼저 맞아야 돼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세법이 양이 뭐 좀 약간 그나마 공법에 비해서 좀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공법을 뒤에서 한다? 근데 쫓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우왕좌왕하기가 쉽다. 최소한의 점수를 맞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법쌤은 왜 공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2차 1교시니까. 2차 1교시니까. 1교시에서 아니요. 1교시에서 공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어차피 시험도 안 보니까 어차피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버리니까. 또 그런 경우 실제로 있으니까 그죠? 많아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전체 분석표를 보면 1차, 2차 1교시에서 시험 보는 인원수하고 2차 2교시의 인원수가 달라요. 엄청 차이가 나요. 차이 나더라고요. 1차 보고 나간 거죠. 1차 보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이 안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공법부터 하는 이유는 공법은 일단 관학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50점에서 60점 정도 공부를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보면 세법은 많은 분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암기 과목이 아니라 약간만 수업에 집중을 하고 수업 시간에 조금만 잘 따라오시면 본인이 마음을 열고 따라오시면 그냥 한두 달이면 12개, 13개 그냥 단순히 맞출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법은 바로 하루아침에 공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법은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법은 좀 나중에도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뭘 실수하시냐면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요. 다 외우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외우면 그건 점수가 안 나와요. 암기하면 4개, 6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암기가 아닌 형태로 그냥 즐겁게 즐기면서 공부하면 12개, 14개 나와버려요.
거는 이게 세법 공법 차이점. 맥구라가 대신 결정해 드렸습니다. 일단 공부부터 지금 시작하시는 먼저 시작하시는 걸로 2차 과목은 두 결정했어. 번째 국민 중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실무 강의 중에서 지금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토지 VIP 강의를 들으셔야 될지 실무세법을 들으셔야 될지 해서 이건 의외로 그 고상철 선생님이 자기 그 수익을 포기하고 실무세법을 들어야 된다. 이건 고상철 선생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네요. 예. 이 토지가 좀 약간 어려워요. 토지 VIP가. 뭐 어떤 새로운 자격증을 딴 이후에 실무를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하는 거 좋은데 세무적인 부분이 먼저 좀 돼 있으면 상담할 때도 되게 도움 많이 되고 많이 되죠.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전문 세무사는 아니지만 물어봐요. 꼭 물어봐.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사기도 전에 양도세 얼마 나오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많고 그렇지. 그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데 세무적인 부분은 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하면 그리고 토지 VIP가 좀 비싸요. 비싸요. 얼마였죠? 150만 원이었나? 150만 원. 좀 비싸요. 세법 실무는 얼마죠? 실무세법은? 금액을 생각. 세법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금액으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실전에 나 투입됐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제일 많냐면 사무실 오픈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대략 한 달 동안은 그 앞에 그 출입 문 있잖아요. 네. 문을 못 열어놔요. 손님 들어올까 봐. 손님 들어올까 봐. 겁나는 거지. 그래서 그 시간에 한 달 동안 앉아서 세법 책을 보셔야 돼요. 실무세법은. 실무하고 관련된 것은 그래서 미리서 시험 끝나자마자 내년 되기 전에 올해 11월 이제 시험 10월 달 끝나면 11월 12월 안에 이 실무세법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상담의 거의 한 80%는 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실무세법을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세법 배운 걸로 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또 실무하고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시험하고 시험하고는. 근데 실무는 이게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절대 실무에 나가서는 고급 단어를 쓰지 말아라. 고급 단어 쓰지 말고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라. 그 세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들은 지문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해석을 해가지고 세금을 줄여라. 근데 정부가 세금을 가져갈 때 진짜 편하게 아주 누구나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게 되나였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세금 냅니다. 내가 공제받으려면 암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할 때 암호적으로 전달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다음에 들릴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들릴게 하면 절대 안 와. 근데 옆집에 갔더니 아주 쉽게 풀어주네. 그럼 거기서 걔하고 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실무하실 때는 언제나 소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우리가 시험 볼 때 말하는 거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다르죠. 이게 날짜를 만약 취득을 하는 시점이 6월 1일이다 그러면 그때에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게 팔 때는 언제 팔아라 살 때는 언제 사라 이게 그 사람들한테 팁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세금을 내면서 심에 출제되는 포인트랑 또 실무에서 거기 궁금해하는 포인트랑 실무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또 달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르고 그 사람이 세법을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전문 용어를 쓰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뭐 시가 표준액, 시가 인정액, 뭐 2월 관세 이런 말 쓰면 아무것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상세하게 아주 편하게 풀어주셔야 돼. 네. 그래서 세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어 쓰면은 중간에 조용해지잖아. 그러니까요. 조정을 그리고 두 번째 결정해 드렸습니다. 일단 합격을 하시고는 실무세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좀 두 분 의견이 공통적이었는데 전범위 골고루 공부하기 아니면 출제 비용이 높은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두 분 다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고상철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일단은 시간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법은 예를 들면 6개의 법인데 6개. 문항수가 나오는 파트가 국토개법은 12문제, 농지법은 2문제야. 근데 농지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재밌어도 하면 안 돼. 이거는 국토개법 12문제 나오는데 똑같은 양을 공부하고 있으면 국토개법 봐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되는 상태에서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파트를 더 볼 수 있어도 다 보고 이해하고 하면 좋긴 하지만 시험에는 좀 멀어진다. 저는 그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고 전범위를 골고루 본다는 것은
점수를 대래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 예를 들어서 세법은 양도소득세가 전체 범위 중에서 하면 거의 반절 나와요. 그런데 양도세를 포기해버린다. 끝난 이런 거죠.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양도세 나는 포기하고 안 나는 다른 것만 공부를 한다 이러는데 양도세를 포기하는 순간 점수가 10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법하고 지적법을 거의 8, 90%를 맞춰야 된다. 등기법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양도세 포기하시면 나중에 진짜 아까 세법님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포기하고도 우연찮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수는 있어요.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손님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진짜. 소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 소장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손님 오면 전화 들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전화가 안 울렸는데 전화 받고 있고 뭐 이런 일이 네, 생겨요. 옛날에 처음 창업했을 때 선물을 뭘 받았냐면 딸랑이를 받았어요. 문에 달아. 손님은. 손님 들어오면. 손님이 들어오면 딸랑 돌아잖아. 저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강의 초창기에 왜 이렇게 수험생들 질문 들어오면 겁나잖아요. 내가 지금 모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맞아요. 아마 초보 때. 우리 초보 중개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 번째도 제가 대신 정해드렸습니다. 출제 비용이 높은 파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수험생이 듣고 싶은 말. 문제가 술술 풀려요. 이해가 쏙쏙 너무 잘 돼요. 두 분 다 문제 잘 풀리는 걸 선택하셨는데 이거 이성원 교수님부터. 어차피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무조건 문제가 네, 우선이에요. 문제가 우선이에요. 이해는 이해가 안 돼도 문제 답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술술 풀린다.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 문제가 풀린다. 네. 아까 전에 봤잖아. 토지 상환 채권하고 주택 상환서 이해 다 하고 있잖아. 그렇지. 답이 틀리잖아. 다 틀리지. 문제가 답이 졌잖아. 다시 한번 해요 지금. 문제 갖고 와 다. 승부 여기 있어. 이대로 못 가 오늘 11시까지 갑니다. 이것도 제가 대신 정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잘 풀린 거 장땡이다. 이 바닥 문제 잘 풀리면 장땡이다. 그렇죠. 이 바닥은 문제. 그리고 수험생 듣고 싶은 말 잘생겼어요. 존경합니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죠? 못 들어봤으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존경합니다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잘했단 말 많이 못 들어서. 사실 잘생겼는데. 이 차 할까? 현실은 나쁘잖아요. 잘생겼습니다. 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로 남자로 싫어. 보기에는 뭐 나쁘잖아. 나빼야 돼. 이게 존경합니다 말은 되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이게. 뭐 일단 우리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생이기 전에 강사라서 그렇지. 느낌이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서 기분 좋지 않나요? 기분은 좋긴 하겠지만 이 우리가 나이가 어린 나이 때 시작했잖아요. 강의를 좀 24, 25에 시작했으니까 어르신들이 다 우리 수강생분들이었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 나는 그게. 이성원 쌤은 존경합니다가 더 좋았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의를 했던 그 학생들이 지금 현직에 일선에 세무직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치. 지금 공무원으로 엄청 나왔죠. 그쪽에 처음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강의 시작한 것은 공인회계사반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는 수험생들 있죠? 많죠.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강의 한지 2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아가씨였는데 애가 대학생 가고 맞아요. 뭐 결혼하고 뭐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진짜 한 20년 전에 있던 분들 지금도 퍽함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그러니까 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면 전화 오는 거야. 궁금하면 본인이 해결이 안 되면 연락 와요. 내가 제주도에 그때 공인중개사협회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막 오더니 나한테 이성원 선생님 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왜 이성원 선생님이 작년에 자기가 이성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메가랜드에서 같이 하니까 자기 이제 안부 좀 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안부 좀 전해드릴 테니까 명함 달라고 해서 이제 명함 받아서 내가 그때 연락 한번 했었죠. 그분 명함 얘기해줬는데 그분. 근데 이게 공인이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짓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되게 존경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때 고마웠고 뭐 제주도까지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자녀분의 그 공무원 상담까지도 제가 직접 서울에 이제 오셔가지고 자녀까지 여기까지 와서 그 친구 상담까지 해준 것 같아요. 한 번 2년이 돼서 끝까지 챙겨주신 거지. 자 이렇게 메꾸라가 대신 정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신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 많이 가졌었는데 우리 마지막 우리 시청자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중에 하나죠. 메꾸라 공식 질문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원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원에게
명언이란? 저는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학생 되신 분들이 시험을 포기하지 않게끔 그 잡아준 하나의 끈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이제 손을 놓고 싶을 때 제가 마지막에 그 멘트 오늘의 한마디 요 한마디를 들으시고 다시 내가 마음을 되잡고 공부하게 됐어요. 이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명언을 계속 새로운 명언 그리고 또 이 정도면 많이 힘들 거다. 그래서 힘들 때 이렇게 지친 몸을 잠깐이라도 저 위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런 명언을 많이 제가 남기고 있죠. 청취자들 좀 아셔야 될 게 그 수업 준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리허설 할 때 이제 고상철 쌤이 명언집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이게 그 수업 시기에 뭐 그 어떤 상황에서 꼭 들어가야 될 명언을 갖다 찾으시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조급하게 사드릴게 그랬어. 아까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조급하게 안 했어. 내가 사줄게. 아까 내가 나는 고생하길래 그래서 명언 찾는데 2시간 걸린다는데. 내가 좀 하나씩 있겠다. 좀 기분 나쁠 텐데 좀 말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좀 나 사줄게 뭐 이렇게 아까 들어보니까 난 정중하게 했어. 사드릴게요. 내가 어디 그래. 수험생들한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명언들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송원에게 다정다감이란?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여기는 이거 그 본사 직원님 최근에 제 후기 언론 걸 보고 쓴 것 같아요. 다정다감한 모습 반동 맞다. 그 아빠가 딸에게 강의를 봤어요. 그런 그것 보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학생들 특히 제가 이제 그 오래 다 학원 다니신 분들, 익숙하신 분들. 예, 얼굴 많이 어디서 낯익으신 분들. 여기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봤다가 이쪽에 오신 분들. 근데 제가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1년, 2년 되신 것 같은데 뭐 말을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을 때 저걸 왜 모르시지? 그리고 제 모습이 확 변하는 거예요. 순간. 네, 순간.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것이 생긴 거지.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오래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더 강하게 말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심하게 약간 말하고 무섭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바로 그러죠. 그리고 왜 모르시냐고. 방금 눈 무서웠어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레이저로 쏜다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잘 본 거예요. 직원이요. 다정다감이면 이렇게. 이거 안 맞아봤거든. 그렇지.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송원에게 메가랜드란?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메가랜드는 아마 저의 강의 마무리가 아마 여기서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강의를 이제 거의 이제 끝내가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지금 짓는데 메가랜드에서 마무리할 때 제가 마지막 날 강의할 때 어떤 모습일까? 그걸 자꾸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마지막 강의에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 이제 중개사 공부를 했던 분들 저하고 연이 있던 사람들 한번 초빙을 해 보시거든요. 마지막 날 강의할 때. 마지막 날 강의할 때. 그래서 그 마지막을 아마 메가랜드하고 함께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왜 슬프지? 그런데 강의 마지막에 메가랜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하면 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마지막 강의를 마쳐야 될까? 그냥 조용히 오늘이 딱 그 수업이 끝나면서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하고 끝낼까? 아니면 그냥 그날은 좀 재밌는 형태로 강의를 마칠까? 메가랜드에서 보면은 제 강의에 거의 끝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마무리다. 마무리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고상철 교수님한테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뭐 짧게도 하셔도 되고 짧게 하면 질문 많아지면 돼. 고상철에게 마스크란? 마스크 아이돌이 다 이거 하고 다니더라고요. 마스크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왜 했냐면 우리 직원이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걸렸어. 근데 그 코로나 걸린 그 친구가 한 번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태어나서 아픈 거 중에 이 제일 아프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도 처음 걸린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여기 다 걸리셨나? 예. 안 걸린 사람. 좀 조심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2차 접종하고 나서 그 다음 안 맞은 사람들은 한 번 아프면 그거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전철 타거나 뭐 이럴 때 무조건 좀 마스크 쓰거든요. 근데 강의할 때는 답답하니까 말해야 되니까 안 쓰는데 맨날 잃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야. 그래 또 사러 갔는데 또 이 불편하길래 그냥 쓰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나한테 아이돌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아이돌 같이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쓰고 다닌 거야. 안 아파 죽으려고 한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왜 하니 그래서 뭐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이게 아이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상철에게 공법의 신이란? 처음 생긴 별명.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처음 생긴 별명이었는데 별칙이라고 그러나? 여기 내가 누군가한테 어필을 할 때 고상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나를 나타내는 어떤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카페를 할 때 자기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내가 그때 내 카페에서 그 명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렸더니 학생들이 글을 써줬어요. 근데 그 공법의 신이라는 단어에 댓글이 제일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디를 공법의 신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최초의 애칭이 된 거지. 마음에 듭니까? 뭐 마음에 들기보단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얘기 못 하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공법의 신 뭐야 이건 요즘 한 번씩 하잖아. 지금 이제 위험하니까 해줘야죠. 남들이 자꾸 잊어가는 것 같아서 느낌이 제가 옛날에 공법의 신이었던 애인데 그래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신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신발이 10년 이상 20년은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씩 쓰는 거예요. 고상철에게 토지상환 채권이란? 토지상환 채권이란 왜 그런 걸 물어보고 아까 졌잖아. 토지상환 채권이란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확실히 알았어요? 정답 잘하잖아요. 자, 오케이. 고상철에게 공법 과락이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일어나서 안 되는 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공법 선생님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듣고 떨어지면 공법 과락이라서 떨어졌대. 그러니까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물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했지.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떨어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시험 좀 어렵게 나오는 해도 있는데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면 최소한 과락을 넘었을 텐데 거의 모든 핑계로 돌아오는 게 공법 과락 때문에 떨어졌어요. 공법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어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법 선생들은 그게 노이로제예요. 근데 그래서 과락을 넘기기 위해서 오죽하면 상권쌤은 과락 탈출이라는 말을 썼겠어. 그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6과목 중에서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과목이 유일한 게 예잖아요. 솔직히 다른 과목 때문에 과락이라 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럼 이제 그 과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솔직히 이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비호감 단어입니다. 금지 단어. 금지 단어. 내 앞에서 과락이 얘기하지 마. 그렇지. 막 연기자들한테 발연기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고상철에게 언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대? 고상철에게 이종호란? 이종호? 이종호란 같은 삶? 뭐 이런 거 같아요. 같은 삶. 같은 삶인데 내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종호 선생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어려요. 조금 거의 비슷한 동갑인데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저랑 똑같은 비슷한 나이에 또 강의를 시작했고 이 자리라는 데 올라오면서 똑같이 여러 가지 겪어왔는데 조금은 제가 빨랐지. 한 2살, 3살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왔던 길을 똑같이 계속 오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잘 돼야 우리 이종호 쌤도 잘 되고 내가 정말 이상하게 떠나지 않은 이상 같이 끝까지 할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이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궁금했어. 자 지금까지 이제 공식 질문까지 모두 마무리해 봤습니다. 마무리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메가랜드하고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메꾸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 저는 강의를 할 때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그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20몇 년 해보면서 선생님들하고 소통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제 할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누구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선생님들 간에 미팅해보고 요런 것을 제가 사실은 피했다고 봐도 돼요. 일부러 그 자리를 안 가거든요. 그런 데를. 그래서 메꾸라도 사실은 시즌 1에서는 안 나오려고 했던 게 그거였고 사실은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누구하고 또 친하네 누구 때문에 누구하고 또 연결됐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소통해보고 하니까 이 공간이 선생님들 간에도 이제 소통이 되는 공간이지만 저희 메가랜드하고 수험생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시간 되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또 나와주십시오. 또 다른 또 어떤 형태로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메가랜드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곳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메가랜드 꼭 잘 봐주시고 또 혹시 이제 올해 이제 합격하시고 내년에 누군가가 또 공부를 시작한다면 꼭 메가랜드로. 네. 그러면 학원은 노량진. 노량진 또는 평택. 나 학생 능력 되게 좋잖아. 오늘 다 외웠어. 나는 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고상철 교수님도 마무리. 저는 이제 메꾸라가 이제 세 번째잖아요. 예. 회차로 뭐 세 번째고 촬영한 걸로 하면 아마 유튜브 찍으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남들 보면 내가 DJ인 줄 알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근데 나올 때마다 좋았던 거는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주는 시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누구 한 명 때문에 막 그 설명하거나 할 수 없어요. 진도 나가야 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특정한 사람이 정말 고민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가입하는 느낌일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 되게 고맙다. 뭐 존경은 아니어도 너의 얘기로 내가 좀 많이 바뀌었다. 막 이런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시간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동안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메꾸라라는 걸 또 맡아서 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또 혼자 하다 보니까 또 섭외도 해야 되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까. 그만해 오시구나. 그렇자고 한 얘기고. 성디가 있기 때문에 메꾸라가 사는 거고. 아닙니다. 또 이제 분명히 우리가 다시 모이더라도 다른 교수님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좀 잘해주시면 선생님도 자주 나올 거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나 오늘 와서 되게 편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녹화한 시간 4시간 다 됐는데 뭐 이렇게 피곤하지는 않은 것 같아. 조금 내일은 힘들겠지만 오늘은 되게 즐겁게 하고 갑니다. 다음에 방송에서 3회차니까 이 방송이 시즌 2가 끝날 때까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나올 때는 합격자들하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것도 좋습니다. 이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하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저는 한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정말 장시간 동안 정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좀 이렇게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저희 메꾸라는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 앞뒤로 왔다 갔다.